지치고 힘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스다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god의 길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치유스다방은 내가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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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소개 간략하게 하고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감초시죠? 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사진하는 주용성이라고 합니다. 네. 주용성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소개를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야에 또 일을 하고 계신지, 예, 사진 작가, 네, 어떤 사진을 또 하시는지 소개 잠깐 더 해주실까요? 예. 저는 대학에서 포토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의 어떤 첨예한 현안이 되는 문제들이나 그중에서 특히 저는 근현대사 안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사진을 찍기도 했고 가깝게는 한국전쟁 당시에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일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근현대사 안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둡고 슬픈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 치유사방 하면서 오늘 사진 작가님은 또 처음, 예, 그쵸, 세희님? 네, 맞아요. 네, 오늘 사진 작가님 오늘 처음 이렇게 게스트로 모셔봤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가 또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사진 작가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진 작가가 이제 이렇게 내가 가는 길, 사진으로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 작가로 이렇게 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사진 작가로 처음 방송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접할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취미로 계속 사진을 찍어보셨고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저희도 찍어주시고 주위 풍경, 사람들 찍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이면 아버지가 한 번에 이런 필름들 현상에 오면 가족들 다 모아서 어린 나이에 되게 졸리고 지루한데도 아버지가 한 장 한 장 사진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환등기로. 그런 경험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사진을 하게 된 어떤 시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취미로 고등학교 때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졸라서 카메라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주위 친구들을 찍고 풍경들을 찍던 와중에 우연히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의 사진이라는 그 소개를 보고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엄청 묘한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멋있는 막 모델 같은 사람들이나 진짜 뭐 그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풍경, 일상,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찍었는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감정을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된 것 같아요. 와, 네. 되게 들으면서 되게 진짜 되게 이게 환경이 되게 또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사진에 대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재해석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뭔가 직업에 결정되는 데 있어서 어릴 때 그런 환경 조성이 DJ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진을 보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작가님은 되게 감성이 풍부하셨던 소년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아니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님처럼 카메라를 접할 기회도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맞아요. 주위에도 네. 그렇게 뭐 카메라를 쉽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 물론 핸드폰으로 누구나 더 그렇죠.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제가 사진가가 되기를 바라고 염두에 두신 건 아니었지만 맞아요. 네네. 그게 그렇게 꾸준히 제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 오면서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한데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진 작가로 이제 되셨잖아요. 이제 작가님이 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말씀 뭐랄까 그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실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아. 본인도 어쨌든 오. 본인이 학창 시절에 미대 진학이 꿈이셨는데 음, 집안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음. 대체로는 제가 이제 동생인데 저나 제 동생이 선택하는 방향성이나 그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좀 지지해 주시는 편이고 특히나 본인이 익숙하고 좋아하시는 사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영향을 줬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실 것 아, 같아요. 되게 좋으셨겠어요, 네. 작가님. 아니 그렇죠.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게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엄청나죠. 맞아요. 정말 큰 일이에요. 네. 네, 너무 정말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운이 엄청 좋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이쯤에서 또 작가님 추천해주신 노래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추천하신 이유와 어떤 노래를 추천하셨는지 한번 네 말씀 주세요. 제가 오늘 처음 추천드릴 노래는 내일이 찾아오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좀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 같기도 하네요.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또 이렇게 듣는 노래의 폭이 넓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가사를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일이 좀 지난하고 힘들거나 좀 지칠 때 들으면 굉장히 좀 용기 얻거나 힘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는 노래인 것 같아서 첫 번째 노래로 추천했습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누가 불렀죠? 보통 오장박이라고 하는데 오장박. 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본 적은 없는 영화인데 과거에 굿모닝 대통령이라는 그 영화의 OST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이 찾아오면 네. 네. 그리고 누가 불렀다고요? 너무 많았어. 저도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오장박이라고만 제가 항상 외우고 다니는데요. 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네. 세 명의 가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듣고 갈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스다방을 듣고 계시고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네, 내일이 찾아오면 들려드렸습니다. 네. 또 이제 작가님 얘기를 또 이어가 볼 건데요. 지금 여러 활동을 또 아까 이제 소개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진으로 사회적인 현상들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사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발언의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대상과 공간들이 어떤 발언의 목소리를 사진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꾸준히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군 위안부라고 불리어졌던 그 여성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일과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들, 흔히 말하는 보도연맹 사건이나 부역 혐의자 사건과 관련된 그 학살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을 2018년부터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위안부 관련된 작업은 2014년 평택 그 햇살 공동체 방문을 계기로 처음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7, 8년이 되셨어요. 평택에서 이제 저도 작가님 이제 평택에서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에 이제 그때도 미군 위안부에 이제 이런 사진 집을 이제 제작을 하셨죠.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전 작가님의 이제 사진을 보면서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그 큰 울림, 그게 이제 이 사진의 큰 힘이구나. 그리고 이제 기록이 저항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하시는 걸 보고 사진 작가분의 또 역할이나 이런 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큰지 그때 참 많이 알았거든요. 네, 정말로 되게 멋있으셨어요. 아니, 그 역사 안에서 그 기록되어지는 건 특정 인물이나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뭐 이런 유해 발굴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으로 이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한번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해 발굴이 보통 쉽게 접근하거나 평생 그 현장에 가볼 일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없어요. 네, 저도 그 개인적으로 관심을 처음 갖게 된 거는 2015년에 오키나와에 갔을 때 오키나와 전투 현장들을 둘러보는데 그곳에도 굉장히 많은 민간인 학살 현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 현장들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도 한국전쟁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형의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그 공간과 장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처음엔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둘러봤는데 결정적으로는 2018년에 충남 아산 배방면에 있는 설화산이라는 곳의 유해 발굴 현장에 사진 기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 발굴 현장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게 발굴을 하게 된 주체가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그 집단이 이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 2018년 아산 발굴을 시작으로 매년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유해 발굴에 매년 참여하면서 그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크게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는 사건들이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그 유형이고 그 외에도 전쟁 중에 부역혐의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차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유해를 찾는 그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기간이 2018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참여했으니까요. 횟수로는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와, 대단하세요. 그러게요. 이 발굴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시는지. 네. 공동조사단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된 이후에 이 과거사를 다루고 계속 조사할 정부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서 처음 자발적으로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간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발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은 전쟁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어떤 법치적인 제도가 있는 국가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어떤 재판이 없이 굉장히 많은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 추정되는 그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기 그쵸, 때문에 살인이죠, 살인. 네. 이 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70년 만에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물적인 그 증언만이 아니라 물적인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증언과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의 유가족들의 연좌제로 사실 수십 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경험들을 다 갖고 계셔서 그렇죠. 이건 범죄죠. 네, 네. 그런 분들의 인간으로서의 인권 문제로서 접근해서 그분들의 또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네, 일을 이제 함께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여기 치유수다방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정말 작가님의 그 경험은 어디 가서도 정말 들을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 건데요. 제가 빛나는 작가님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자체에 되게 작가님의 그런 빛나는 모습이 되게 멋져서 이제 노래도 빛나는 당신을 위해 적재 준비했어요. 네. 헌정하신다. 네,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 적재 빛나는 당신을 위해.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듣고 계시고요. 또 궁금한 게 유해 발군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에피소드, 뭐 경험 이렇게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굴 현장이 사안의 그 어떤 진중함이나 무거움 때문에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슬프고 굉장히 그렇죠. 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무거운 자리라서요. 맞아요. 네. 엄숙하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 발굴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최대한 밝고 유쾌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네. 그런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되게 네, 맞아요. 힘들게 막 표정 어둡고 막 이렇게 일할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냥 네. 그 무표정으로 네. 작업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네.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맞아요.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요. 되게 멘탈이 너무 막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발굴이 한 달 이상 주로 40일에서 45일 정도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다양한 계절의 변화, 그 엄청난 그 기상 상황에 맞춰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심적인 부분, 마음까지 이렇게 힘든 상태로만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안에서 저희끼리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협동해 가면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좀 유쾌하게 발굴을 해요. 하시려고 네. 하는군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현장을 답사하시거나 어떤 위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한쪽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왜 이렇게 엄중한 현장에서 이렇게 밝게 일을 하냐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친 마음과 그런 상태로만은 이 일을 다루고 꾸준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그런 식으로 좀 발굴 외에 다른 방법들로 좀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이 현장을 네. 만들어 가려고 항상 노력을 아무래도 하고 좀 있어요. 그래야 덜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기록만 하세요? 사진만 찍으시나요? 이 현장이 처음에는 2018년에 이 발굴 현장에 가게 된 계기는 사진 기록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가게 됐지만 현장의 특성상 하나의 역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흙을 나르다가 네. 땅을 파다가 뭐 나무도 자르고 이런 일을 하다가 네. 땅 파라고 네, 시키는군요. 발굴 한번 해볼래? 네. 라는 제안을 받고 발굴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이 약간 부수적인 일이 됐고 발굴을 더 많이 네. 하시고 저의 주된 가끔 사진 찍고 막 네, 이러세요? 저희 주된 역할은 주로 현장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힘을 많이 쓰시네요. 그래서 평생에 만져볼 일이 없는 그 사람의 거의 모든 부위의 뼈를 유골. 만져보게 된 거예요. 아. 유해를 만져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빨리 카메라 내려놓고 땅을 파라는 그런 핀잔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땅 많이 파고 계시겠네요. 네. 땅 파기 전문가 되시겠어요? 이제 나름 일가견이 좀 생겼습니다. 아, 노하우가 나름대로. 아, 네. 그러면 또 이쯤에서 주영승 작가님의 추천곡 듣고 갈게요. 어떤 노래 또 추천하셨을까요?
제 나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곡인데요. 네. 제가 근데 자주 듣는 정태춘, 박은옥 가수님의 노래고 이 노래는 박은옥 가수님이 부르셨어요. 하늘 위의 눈으로라는 노래고 네. 이 노래를 추천해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만난 미군위안부 이제 할머님들이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유족분들을 만나고 대했을 때 이분들이 갖는 그 그리움이나 닿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 노래 가사들이 하나하나 되게 곱씹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네. 추천해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숭고한 마음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네. 네, 이게- 많이 고결한 느낌. 네. 네, 아니 노래 한 곡을 또 이렇게 숭고한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또 너무 또 숭고하게 듣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엄숙한 것을 기대하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으면서 지금 그리움을 전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박은옥의 하늘 위의 눈으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스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은옥 하늘 위의 눈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작가님도 학교 이제 활동 관련 또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전시도 좀 많이 하시지 않아요?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활동을 하시면 그렇죠?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과거에는 주로 인쇄 매체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런 매체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로 작업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는 전시나 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전시를 통해서 제 작업들을 소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전시에서 미군 위안부 사진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더 확장돼서 크게는 그 여성 인권의 문제로 이 논제들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진 한 부분을 맡게 됐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주로 저는 국가폭력 아니면 사회적인 죽음들을 다루는 공간들을 많이 찍어서 뭐 세월호 참사나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전시에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거를 어쨌든 기록으로 사진으로 좀 알려낸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전시를 하시는 게 그런 이제 뭐랄까 취지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 사람들한테 알려내고 싶은 그 내용, 그 취지, 그게 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사진이 어떤 극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저는 작은 어떤 단초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사진가들이 어떤 연대 활동을 위해서 만들었던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달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달력에 최소한의 변화라는 말을 항상 되게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이 어떤 극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단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제가 찍는 사진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 흔히 어떤 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많이 어렵죠. 어렵죠. 너무 너무 어렵죠. 어렵죠. 네. 가족의 인식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아, 그럼요. 사진을 통해서 이런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아니면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줬을 때 한두 사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변화의 과정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사진이 가장 실천적으로 이 사회에 어떤 참여하고 개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네. 찍고 있습니다. 저희 치유사방하고 똑같네요. 네, 저희 치유스다방도 뭐 10명이 들으시든 뭐 1명이 들으시든 어쨌든 이 치유스다방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처럼 한 명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그 자체로 의미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전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또 작가님이 이제 이 사진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가실 거고. 그럼요. 네. 이 오늘 주제가 내가 가는 길인데 이 가는 길에 또 작가님만의 뭐 이런 선택한 거에 후회는 없었는지 또 힘든 부분은 없었는지 어떠셨어요?
이 선택에 있어서는 정말 후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도 없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쭉 하고 싶은데요. 힘들진 힘든 않으세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다큐멘터리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일만으로는 일상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다들 다 다른 또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거나 작업과는 별개로 완전 다른 또 일로서의 사진을 찍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일로서 찍는 사진은 또 전혀 다른 공간과 대상과 내용들을 다른 일을 하고 다루고 계신 있습니다. 거예요? 네. 사진으로 계속 저는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사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운이 좋다. 사진도 하고 작업도 하고 사진으로 돈도 벌고 굉장히 최고죠. 네, 바람직한 일인데 네. 일로서의 사진은 정말 또 달라요. 그래서 주로 아. 저는 뭐 기업이나 관공서 행사 사진 찍기도 하고 네 그렇게 네. 다양한 일로서의 또 사진을 같이 하기. 작가님의 그 있더라고요. 다른 모습은 아직 못 봐가지고요. 네. 네, 다큐멘터리의 현장에서만 맞아요. 뵙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네, 궁금했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뭘 하시면서 먹고 사시는 거지? 막 이런 네,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방법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 이제 작가님만의 뭐랄까 힐링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힘들 때. 저는 복잡한 방법들이 있진 않은 것 같고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힘들고 좀 지칠 때는 많이 걷습니다. 네, 무작정 걷는 게 가장 제가 즐겨 사용하는 힐링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많죠. 엄청나게 도움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음.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나 목적 없이 걸으면서 그 떠오르는 그 마음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힘든 상황에서는 진짜 크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용기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주로 어디를 걸으시나요? 진짜 무작정 걷습니다. 뭐 네, 도로든 뭐 네, 어디든 도로, 인도 정말 목적지 없이 그냥 가 닿는 곳까지 가다가 또 일단은 보이면 사진 찍고요. 맞아요. 음. 네, 카메라는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네. 그 안에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무목적으로 걷지만 그러면서 보게 되는 풍경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군상도 있고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또 갖게 되는 그런 위로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들으면서 운동도 되고 이거 일석이조인가? 뭐 이런 생각. 실제로 그냥 걷는 게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많게는 뭐 10,000보 이상, 뭐 20,000보 이상도 걸으시겠네요. 그 마음의 힘듦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10,000보 이상씩은 정말 힘들면 네. 그렇게 그렇죠. 10,000보, 20,000보씩은 쉽게 또 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힘든 게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걷는다고 해서. 네. 그렇죠. 주로 저는 이제 걷기보다는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네. 이제 이동 시간이 뭐 하는 활동이 이제 이동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차를 갖고 그냥 그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 안에서 생각도 정리도 되고, 네. 네. 요즘은 또 막 뭐 생각이 복잡할 때는 그냥 그러시고 저는 차를 타고 떠나고. 어떤 결정이나 결단을 너무 빠르게 맞아요. 생각하고 내려야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늦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희님은 그때 향수를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는 게 아니고요. 네, 매장에 가서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도 이렇게 맘 잡고 하면은 10,000보는 걸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힘듦을 못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뭐 여러 활동을 하시는 원동력이 걷기에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힐링도 하시지만 진짜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으로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내가 가는 길이라는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과 이게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제 그 주용성 사진 작가님의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이 힘들지만 이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또 작가님을 우리 다 같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 응원하고요. 또 앞으로의 또 계획도 어떻게 되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 활동 계획은 어떻게 좀 구상하시는지. 이렇게 꾸준히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이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국가폭력 아니면 사회적인 죽음들을 다루는 공간과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사진을 통해서 계속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근현대사 안에서의 한국의 역사의 어떤 그 분단을 중심으로 한 분단 이후의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순된 모습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파생된 다양한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가려고 해요. 아, 그럼 이제 해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 국내 문제를 국내 안에 그 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근 100년 동안의 동아시아의 역사나 그 정세 그리고 힘의 그런 각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국내 문제에서 이제 보여지는 다양한 갈등들 그래서 뭐 4.3도 있고 지금 뭐 가깝게는 강정 그리고 제2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안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와 상황 그리고 이유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점점 동아시아 내에 다른 공간으로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오키나와 뭐 넓게는 대만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들 안에서 지난 그 1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 벌어진 다양한 국가폭력이나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파생되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다양한 갈등 그리고 그런 힘의 마찰들 이런 것들을 다룬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전국구로 활동하시는데 이제 글로벌해지시네요. 일단 계획이 네. 정말 아직 갈 길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도 이제 이 계속해서 국가폭력은 일어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수많은 국가폭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뭐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현장을 계속 다닐 텐데 정말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제 이어나가시는 거에 계속 지지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 바쁘셔갖고 우리 다음에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보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모시기. 제가 오히려 불러주시면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결국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시면서의 느낌 어땠을까 싶어요. 만나실 때마다 되게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미군 위안부의 피해자분들도 만나셨을 거고 네. 다 만났죠. 네. 예. 진짜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떠세요? 사진이란 게 굉장히 신기해서 이 사진을 매개체로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아니라면 과연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고 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만나면서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대상들을 간단히 단면으로만 보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사람의 어떤 네, 오늘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여 소감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라디오에 출연하게 된 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이게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는데.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나운서신가 했어요. 네, 아니 전혀 티 안 나세요. 예, 심지어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네, 너무 성우 같으세요.
굉장히 큰 응원을 얻고 갑니다. 저희 뭐 빈말 안 합니다. 네. 또 어떻게 어쨌든 참여 소감 사진 작가로 또 이렇게 처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잘 방송을 마무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 할 말이 네.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난다니 아쉽네요. 아, 그렇죠. 저 어쨌든 방송 시작할 때 라디오 이렇게 시작할 때 느낌과 끝날 때 느낌이 좀 확실히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작가님도 저희도 다 좋은 추억으로 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구에게나 치유는 있는 거니까요. 작가님한테도 치유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많이 응원하고요. 전시회 있으면 꼭 초대해 주세요. 네, 물론이죠. 네, 꼭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시다방에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함께 세이님하고 같이 갈 거고요. 네. 네. 홍보도 많이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작가님, 세이님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치유사방 여기서 문 닫을 거고요.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네, 그리고 각각의 길을 모두 그만의 달달한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악뮤의 매력 있어 그리고 비비 밤양갱 들려드리면서 오늘 치유수다방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